안녕하십니까. 7월 17일자 주식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디지털 트윈이란 이야기하고 네이버가 우리가 보통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마침 또 주말에는 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네이버도 참여한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도 조금 움직였습니다만은 사실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친구들의 움직임도 조금 좋았습니다. 뭐 카카오보다는 최근에 네이버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차원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들도 이렇게 열심히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관련해서 네이버와 디지털 트윈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약간 요런 가상 도시 그렇게 좀 보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보나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버추얼 가상의 빌딩과 건물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를 실제로 그대로 트윈이 우리말로 바꾸면 쌍둥이죠. 예, 쌍둥이인데 그리고 약간 어떤 일부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디지털 페어링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가장 이 단어 자체가 이제 미래 첨단 도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미리 뭐 건물을 이렇게 짓기 전에 가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감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싼 환경을 좀 만들어서 인프라라든지 스마트 시티 어떻게 보게 되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도시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조금 보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간단히 보면 우리가 네옴시티 할 때 트로제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옥사곤도 있을 거고 트로제나가 있는데 이렇게 큰 호수에 호수를 막아놓고 댐처럼 생겼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호수에다가 이렇게 댐으로 막았습니다. 막았을 경우에 이제 주변에 수상 도시를 만들겠죠. 미리 근데 이 험한 산에 벌써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트로제나 프로젝트는 이렇게 어떤 저렇게 조금 전에 봤던 호수의 어떤 협곡 속에서 이런 변두리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변두리가 있겠죠. 산 옆에 이런 데다가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지 미래 첨단 도시의 한 형태 이걸 바로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침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국내 굴지의 기업 네이버가 바로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하나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 두 번째는 네이버가 다음 달 8월 24일 날 대망의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버X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재건 사업이라 하는 것은 굴삭기로 밀고 건설로 닦고 그런 게만 생각했는데 재건이란 게 간단히 놓게 보면 뭐 무너진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부도 다시 세워야 되죠.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AI가 생성의 AI를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생성형 AI를 접목을 시켜서 우크라이나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고도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참 보면 거창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건 전쟁이 나다 보면 문서도 날아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하게 보게 되면 네이버 건물의 전체에 대한 무너진 건물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렇게 뭐 약간 디지털 트윈의 관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초고대 AI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강점 AI 관련 초고대 AI 강점으로 해서 생성의 AI를 활용을 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크라이나의 전자정부를 형성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점에서 네이버가 많이 움직인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네이버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 쪽에서 계속 저희가 디지털 트윈도 많이 이야기하죠. 마침 그래서 최근에 6월 달로 좀 기억이 나는데 각 세종 같은 경우도 6,8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초고대 AI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은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많이 눌려져 있지만은 다시 20만 원대에서 초반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연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같고 오늘 이런 기업보다도 지금 실제적으로 작은 종목들은 조금 변동성이 좀 컸어요. 그럼 디지털 트윈과 네이버 디지털 트윈 또는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 X 관련해서 그럼 네이버와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조금 좋았겠죠. 그럼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알체라죠.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형 AI 쪽인데 이 알체라의 최대 주주가 바로 네이버 스노우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네이버 쪽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물론 우리가 알체라를 그러면 예전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AI 관련해서 네이버와 지분 관계가 있는 이 알체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략 한 1,500원 정도를 전후는 잘 밀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온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저도 가끔 여러분도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팝하고 있죠. 네이버 번역 그러면 플리토 같은 경우는 또 언어 번역 관련된 AI 관련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많이 좀 움직였는데 한번 AI 관련주들이 좀 많이 쉬었지만은 AI 하드웨어가 움직이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어느 정도 네이버와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고 오브젠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기업은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 기업 신규 상장주 조금 변동성 큽니다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또 협업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약간 CRM 업체 같은데 물론 이제 차트는 아직 그렇게 좋은 차트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네이버란 기업 자체가 이렇게 초고대 AI라든지 디지털 트윈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재건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재건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챙겨가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오늘 장 내일 증시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